눈보라 속을 뚫고 달리는 하얀 개 한 마리. 그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는 단 한 사람을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수색견? 아닙니다. 이건 한국에서 온 개. 수천 년을 주인 단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진돗개였습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몰랐죠. 한국개가 어떤 존재인지. 프랑스 대통령의 훈장수여 CNN 특집 보도까지. 세상은 몰랐습니다. 한국에 이런 개가 있다는 걸. 도대체 백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진돗개 백구의 감동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입니다. 한국 진돗개 훈련사로 프랑스 리옹의 국제수색견 평가 현장에 와 있어요. 우리 백구와 함께요. 주변을 둘러보니 웅장한 체격의 독일 셰퍼드, 날렵한 벨기에 말리노이즈, 그리고 강력한 후각을 자랑하는 미국 블러드 하운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백구는 유독 작고 하얀 모습으로 눈에 띄었죠. 이 아이가 한국의 진돗개입니다. 이름은 백구입니다. 제 소개의 심사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의 심사관이 백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이건 너무 작고 민첩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다른 심사관은 턱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개, 군견으로도 안 쓰이지 않나요? 그들의 말에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차분히 대응했어요. 백구는 그저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우리 진돗개는 몸집으로 상대를 압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힘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진돗개는 크기가 아닌 지능과 충성심으로 평가받습니다. 곧 보게 될 거예요. 심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백구는 그저 조용히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독일 셰퍼드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으르렁거리고 말리노이즈는 안절부절 못하며 주변을 살폈죠. 블러드 하운드는 코를 바닥에 대고 이미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달랐어요. 조용히 기다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때가 되면 행동할 뿐입니다. 한국의 산과 들에서 세월을 보내며 우리 진돗개들이 배운 방식이죠.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도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평가장 주변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숲과 장애물 코스로 꾸며져 있었어요. 사람의 냄새가 묻은 물건을 찾는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심사관들은 각 개들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스톱워치와 점수표를 준비했죠. 진돗개 백구, 준비됐습니까? 심사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와 눈을 마주치자 그 아이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여줄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심사관들의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 백구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진돗개에 대한 그들의 무지가 안타까웠지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 스타일이었습니다. 곧 그들의 편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각자 자신의 훈련사에게서 명령을 받고 출발선을 박차고 나갔어요. 시합의 규칙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숨겨진 물품을 찾는 것이었죠.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제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조용히 출발했어요. 잠깐만요. 아직 시작 신호를. 심사위원이 외쳤지만 백구는 이미 자신만의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이미 시작했네요. 지켜봐 주세요. 심사위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 같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백구는 다른 개들이 따르는 표시된 경로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고 숲의 지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읽어나갔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은 항상 긴장되거든요. 백구를 믿지만 여기는 한국이 아닌 프랑스의 낯선 땅이니까요. 개가 경로를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실격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진돗개의 방식을 지켜봐 주십시오. 결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다른 개들은 아직 표시된 경로를 따라 열심히 수색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백구의 짧은 짖음이 들려왔어요. 발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심사위원들과 함께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백구는 정해진 수색구역에서 20m나 벗어난 곳에서 실종 물품을 발견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수석 심사위원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GPS 장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해진 위치와 다른 곳에 물품이 있었군요. 어떻게 알았지? 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지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 움직이죠. 냄새를 맡고 바람의 방향, 지형을 모두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냅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의심이 아닌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경로를 이탈했지만 결과는 최고였다. 수석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본 적이 없네요. 우리가 알던 수색견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군요. 그 순간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백구, 아니, 우리 진돗개가 세계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복종이 아닌 판단력과 독립성, 그것이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죠. 당신의 개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군요. 이건 우리가 훈련시키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산과 들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해왔어요. 그들은 주인의 명령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진돗개의 특별함이죠. 백구는 그런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개들이 여전히 수색을 하는 동안 백구는 이미 임무를 완수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 평온한 모습이 진돗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많은 참관자들이 백구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프랑스의 한 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있는 가족이었죠. 소녀는 백구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저 아이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훈련시켰나요? 소녀의 부모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훈련이라기보다는 본능을 키우는 거죠. 진돗개의 특별한 점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백구에게 더 관심을 보였고 여러 질문을 했어요. 저는 백구가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라는 것,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죠. 테스트 결과 발표 시간, 백구는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독창적 수색 방법론이라는 제목의 상이었어요. 비록 규칙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 결과와 효율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이 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때로는 규칙을 벗어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저는 백구와 함께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옹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요. 잘했어, 백구. 제가 말했죠. 오늘 너는 한국의, 아니, 진돗개의 자존심을 지켰어. 백구는 그저 제 손을 핥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의외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백구에게 관심을 보였던 그 프랑스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백구의 특별함에 매료되어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백구를 한동안 위탁 보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맡기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진돗개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백구도 그 가족의 어린 소녀 소피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보이는 것 같았고요. 일정 기간 동안의 위탁을 승낙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얼마나 운명적인 일이 될지를요. 프랑스 가정에 백구를 위탁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정기적으로 백구의 소식을 들으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의 부모님인 마르셀과 엘레나는 백구가 가족의 일원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죠. 특히 9살 소피와 백구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해요. 백구는 소피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창가에 앉아 기다립니다. 놀라워요. 엘레나가 보내온 메시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진 속 백구와 소피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소피가 책을 읽을 때면 백구는 그 옆에 앉아 있고 소피가 그림을 그리면 백구는 고개를 기울이며 지켜보고 있었죠.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이 발휘된 모양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한국에서 진돗개 훈련센터 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걸려온 국제전화에 저는 긴장했어요. 엘레나의 목소리였는데 울음을 참느라 떨리고 있었죠. 민석 씨, 큰일이 났어요. 소피가 사라졌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레나의 설명에 따르면 가족이 알프스 근처에서 주말을 보내던 중이었대요. 소피가 숙소 근처에서 놀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경찰과 산악구조대가 수색 중이에요. 하지만 아직 엘레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백구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백구는 집에 두고 왔어요. 숙소에서 개를 허용하지 않아서 방금 남편이 백구를 데리러 돌아갔어요. 혹시 백구가 소피를 찾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저는 즉시 프랑스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백구가 있다면 희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24시간의 비행 끝에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소피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대요. 알프스의 험한 산세와 갑자기 악화된 날씨로 수색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색 본부에 도착하자 마르셀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모양이었죠. 민석, 와줘서 고마워.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구는 지금 저기 차 안에 있어. 경찰이 수색견 팀과 함께 작전을 짜고 있어. 저는 차로 다가가 백구를 만났습니다. 백구는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창문에 코를 대고 바깥을 살피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소피의 냄새를 맡았을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지한 걸까요? 프랑스 경찰 수색팀장인 피에르입니다. 키 큰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어요. 당신의 개를 투입하고 싶지만 우리의 전문 수색견들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악화되고 있어요. 눈보라가 예상됩니다. 피에르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조건에서 어린 소녀가 이틀을 버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의 말은 희망이 거의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멀리서 울고 있었고 마르셀은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백구가 차 창문을 뚫고 뛰쳐나갔어요. 유리 파편 사이로 하얀 털뭉치가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백구.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구는 수색 본부 주변의 울타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알프스 산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빨라서 누구도 붙잡을 수 없었어요. 저게 잡아야 합니다. 피에르가 소리쳤어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그저 본능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요. 누구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진돗개의 본능이었죠. 저 개를 막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소피를 찾고 있습니다. 피에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훈련된 수색팀도 찾지 못한 아이를 저 작은 개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이 사라지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찾습니다. 백구에게 소피는 이미 가족이 되었어요. 백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엘레나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정말인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진돗개는 그런 개입니다. 제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백구를 믿으세요. 수색팀은 회의를 했고 결국 백구의 흔적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눈보라가 시작되면서 가시성은 급격히 떨어졌고 기온도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수색 헬리콥터도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소피가 실종된 지 이틀째 밤이었어요. 백구가 떠난 지는 6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색팀은 눈보라 때문에 철수했고 본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마르셀은 엘레나와 함께 임시 숙소에서 쉬고 있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몰아치는 눈보라를 바라보며 백구를 생각했어요. 저 차가운 어둠 속에서 백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소피는 아직 살아있을까? 진돗개에 대한 제 믿음은 확고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백구와 소피를 위해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보라는 그쳤지만 모든 것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수색본부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새로운 수색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피에르는 드론을 이용한 공중 수색을 지시했죠. 오늘이 골든타임의 마지막입니다.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피가 사라진 지 3일째, 백구가 떠난 지 하루가 지났어요. 두 생명 모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드론에서 영상이 들어옵니다. 통신 담당자가 소리쳤어요. 모두가 모니터 앞으로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눈으로 뒤덮인 알프스의 험준한 지형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얀 눈밭 위에 작은 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피에르가 물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모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밭 위를 힘겹게 움직이는 하얀 개의 모습이 보였어요. 백구였습니다. 백구다. 제가 외쳤죠. 아직 살아있어. 모니터 속 백구는 깊은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눈 속에 빠져 거의 보이지 않다가도 다시 몸을 일으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의지력에 모두가 감탄했죠. 저게는 정말 놀랍군요. 피에르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하지만 방향이 이상합니다. 저쪽은 우리가 이미 수색한 구역 너머의 바위지대입니다. 너무 위험해서 접근하지 않았던 곳이죠. 드론 카메라는 계속해서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백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파른 바위지대를 오르고 얼음으로 덮인 언덕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어떤 장비도 없이 오직 본능과 의지만으로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수색팀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적에는 자살 행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 소피였죠. 구조팀을 바로 보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백구를 따라가면 소피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피에르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장비로는 저 지역에 접근하기 어려워요. 게다가 명령 없이 산에 들어간 개를 쫓는 건 그 개는 이미 주인의 냄새를 쫓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지금 누가 명령할 자격이 있습니까? 백구는 우리보다 더 소피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제 말에 수색본부가 조용해졌습니다. 엘레나와 마르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석 씨 말이 맞아요. 마르셀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 개는 우리 가족이에요. 소피를 찾으러 갔어요. 피에르는 한숨을 내쉬고 결정을 내렸어요. 최고 기술을 갖춘 구조팀 2명이 헬리콥터로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다시 악화되면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때로는 화면에서 사라졌다가도 다시 나타나곤 했죠. 눈과 바위와 얼음의 하얀 색조 속에서 백구의 모습을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그 움직임만은 확실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저렇게 작은 개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한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진화한 개입니다. 그들의 본능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주인을 지키도록 되어 있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구조팀은 헬리콥터를 타고 출발했지만 백구가 있는 지역에 접근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바람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고 눈은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드론의 배터리가 부족해져 교체를 위해 돌아와야 했어요. 잠시 백구를 놓치게 된 상황이었죠. 모두의 얼굴에 불안감이 서렸습니다. 백구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백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새 드론이 출발하고 다시 수색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날씨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가시성이 떨어져 드론 조종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대로는 백구를 다시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드론 조종사가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구조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 들리십니까? 흰색 개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작은 발자국이지만 분명 개입니다.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구조팀은 백구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매우 깊습니다. 구조팀이 보고했어요. 눈이 깊은 곳인데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간 흔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의지력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백구의 작은 몸으로 저 깊은 눈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어요. 진돗개의 의지,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아직 소피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팀이 계속 보고했어요. 하지만 개의 발자국은 매우 뚜렷합니다. 이상하게도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소피가 실종된 지 3일째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날씨가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상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1시간 안에 눈보라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팀에게 철수 명령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피에르는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놓여 있었어요. 구조팀에게 30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간청했습니다. 백구가 소피를 찾았다면 바로 그곳에 있을 겁니다. 피에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시계와 통신 장비를 오가고 있었어요. 마르셀은 엘레나를 아는 채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창밖으로 점점 악화되는 날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었어요. 피에르는 이미 철수 명령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무전기에서 구조대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 발견했습니다. 하얀 개와 어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수색본부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레나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고 마르셀은 그녀를 아는 채 함께 흐느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피에르가 급히 물었어요. 무전기에서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의식이 있지만 매우 약합니다. 저체온증 상태입니다. 걔는 소녀의 몸 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를 자신의 체온으로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소피를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보호했던 겁니다. 개의 상태는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대답이 들려왔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숨은 쉬고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백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소피를 지켰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죠. 헬리콥터를 즉시 보내겠습니다. 기상 조건이 좋지 않지만 반드시 구출하겠습니다. 피에르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조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날씨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헬리콥터 조종사는 최대한의 위험을 감수하며 구조 지점에 접근했습니다. 지상 2m까지 접근했습니다. 더 내려갈 수 없어요. 바람이 너무 강합니다. 조종사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구조대원들은 소피와 백구를 들것에 함께 눕혀 헬리콥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헬리콥터는 여러 번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기적적으로 안정을 찾았어요. 환자와 개를 싣고 이륙합니다. 15분 내로 병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즉시 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소피는 살아있었지만 백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이미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백구는 수의사가 긴급하게 불려와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소피의 부모님이신가요? 그가 마르셀과 엘레나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는 다행히 안정적입니다. 심각한 저체온증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체온이 상당히 유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의사는 잠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 체온이 유지된 건 백구 덕분입니다. 그 개가 없었다면 소피는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엘레나는 흐느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 씨, 백구가 우리 소피를 살렸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백구는요? 백구는 어떻습니까? 제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의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깨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중증 저체온증의 탈수 상태이고 여러 부위에 동상을 입었어요.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백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진돗개의 정신이었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주인을 지키는 충성심. 수의사가 있는 곳으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장비에 연결된 채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 용감한 백구가 이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아직 싸우고 있어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개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개였다면 이미. 수의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백구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백구 옆에 앉아 그의 작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한 개야. 한국의 자랑이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작은 개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 그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피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약하긴 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소피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백구는 어디 있어요? 였다고 합니다. 소피의 병실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민석 아저씨, 백구는 괜찮아요?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백구는 치료 중이야. 너를 구해주느라 많이 지쳤단다. 소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길을 잃고 너무 추워서 바위 밑에 숨었는데 백구가 나타났어요. 백구는 제 위에 누워서 저를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계속 저한테 움직이지 마.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소피의 이야기에 마르셀과 엘레나, 그리고 저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소피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녀를 지켰던 거예요. 백구는 내 영웅이에요. 소피가 말했어요. 백구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백구가 좀 나아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수의사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백구가 약간의 의식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희망의 빛이었죠. 저는 밤새도록 백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귀에 대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고향 진도의 이야기, 그곳의 바람과 바다 이야기,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개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백구야, 넌 단순한 개가 아니야. 너는 한국의 혼이야. 진돗개의 정신이야. 다음 날 아침, 백구는 미약하게나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살아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어요. 수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회복 의지는 놀랍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빨리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알프스에서 실종된 소녀를 구한 영웅적인 한국계 이야기가 프랑스 언론을 타기 시작했어요. 백구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구조 스토리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소피의 부모님은 짧은 인터뷰를 했어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백구의 용기와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개는 우리 딸을 살렸어요. 마르셀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그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 개는 영웅입니다. 저는 그 모든 관심 속에서도
오직 백구의 회복에만 집중했어요. 백구가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기적을 목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모습이 감격스러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백구는 이미 짧은 시간 동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소피는 이미 퇴원했지만 매일 백구를 보러 왔습니다. 그녀는 백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백구는 그 모든 것에 반응했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때로는 약한 소리로 짖기도 했죠. 그 개는 아이를 지켰고 자신을 잃었어요. 병원 의사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자신을 찾아가고 있군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백구는 놀라운 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놀라움은 프랑스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뉴스에서 다뤄지다가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알프스에서 소녀를 구한 영웅적인 개, 자신의 목숨으로 아이를 지킨 충직한 개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백구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에는 한 달이 걸렸어요. 병원을 떠나는 날,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백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저 조용히 제 곁을 지키며 걸어나갔죠. 민석 씨, 이 개가 어떻게 그런 극한 상황에서 소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 해온 특별한 개입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죠. 백구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개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프랑스 대통령 관저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소피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저와 백구였어요. 경호원들이 우리를 안내하는 동안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작은 진돗개가 이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니 말이죠. 대통령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소피에게 안부를 물은 뒤 무릎을 굽혀 백구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백구로군요. 작지만 용감한 영웅이네요. 대통령은 공식 의식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프랑스 공화국을 대표하여 인간의 생명을 구한 놀라운 용기와 헌신에 대해 백구에게 명예시민 훈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그는 작은 메달을 백구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백구는 마치 이 모든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이 순간은 다음날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죠. CNN은 지시 없이 움직이는 한국의 전통개, 진돗개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BBC는 충성심의 새로운 정의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요. 백구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사님께서 직접 백구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만남이 성사되었고 대사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민석 씨,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 외교관이죠. 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이렇게 세계에 알려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소피 한 명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정신, 진돗개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거였죠. 소피는 매일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소피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백구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고, 백구는 소피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죠. 어느 날 소피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백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나를 지킨 한국이에요. 백구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어졌어요. 소피의 말은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와 진돗개에 대한 수업이 증가했고 양국 간의 교류 프로그램도 활발해졌어요. 백구는 단순한 개를 넘어 문화대사가 된 셈이었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백구를 프랑스에 두고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소피와 백구의 유대감을 생각하면 그들을 떼어놓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였죠. 마르셀과 엘레나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석 씨, 백구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여기서 계속 지내도 될까요? 저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백구는 분명 소피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진돗개가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죠. 그 고민을 하던 중 저는 백구가 매일 아침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울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백구가 왜 저렇게 하늘을 보는 걸까요? 소피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백구의 행동을 며칠 동안 관찰한 후 깨달음을 얻었어요. 백구는 진도의 바람 냄새를 기억하는 겁니다. 고향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소피도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구가 한국에 가고 싶은 걸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백구는 너와 함께 있는 것도 행복하지만 한국의 바다와 산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진돗개는 그렇게 태어났거든. 자연과 함께 살도록 말이야. 소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백구를 한국으로 보내줘야 해요. 백구가 행복해야 하니까요. 그 순수한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9살 소녀가 자신의 욕심보다 백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르셀과 엘레나도 딸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들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백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면 어떨까요? 소피가 백구의 고향을 볼 수 있다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구의 한국 송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정부는 이를 문화 교류의 기회로 삼았고 진도군과 공식적인 자매결연을 추진했습니다. 백구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된 거였죠. 언론의 관심은 계속되었어요. CNN, BBC, 그리고 프랑스와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백구의 귀국 여정을 취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백구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드라마가 되었어요. 세상은 몰랐습니다. 한 프랑스 기자가 리포트를 마무리했어요. 한국에는 이런 개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충성과 용기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그 말에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백구 하나가 한국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었어요. 진돗개의 가치,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을 세계에 알린 거였죠.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백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환영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백구는 한 마리의 개가 아닌 한국의 자랑이자 문화대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피와 가족들은 백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백구의 고향인 진도를 보고 싶어 했죠. 프랑스와 한국 정부는 이 방문을 문화 교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소피는 백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그 안에는 소피의 사진과 편지가 들어있었죠. 백구야, 이것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야. 소피가 백구의 목에 목걸이를 걸며 말했어요. 너는 나의 영웅이고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백구는 마치 이해한 듯 소피의 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언어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백구는 객실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기내에서도 많은 승객들이 백구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거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것이 그 유명한 백구인가요? 한 승객이 물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백구는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고향을 향한 설렘 같은 것이었죠. 백구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백구는 진도의 바람을 기억하는 거야. 그곳은 백구의 영혼이 속한 곳이니까.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공항에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백구를 환영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영웅 백구를 환영합니다. 한국의 자랑 진돗개라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백구는 이 모든 관심에도 여전히 침착했어요. 그저 조용히 제 곁을 지키며 걸어나갔죠. 하지만 한국의 공기를 마시자 백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생생하고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인천에서 진도로 가는 길은 또 다른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 수송기를 타고 전라남도 진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들, 그리고 마침내 진도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소피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백구의 고향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군요. 백구는 창가에 코를 박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진도가 보이자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짖음 같았습니다. 백구는 고향의 냄새를 알아차린 겁니다. 진도 공항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진도군 전체 주민들이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태극기와 진돗개 깃발을 흔들며 환영했죠. 백구야, 돌아왔구나. 군수님이 앞으로 나와 말씀하셨어요. 진도의 아들이 세계를 빛내고 돌아왔다. 환영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진도 아이들이 준비한 전통 춤 공연, 백구를 위한 특별 훈장수여, 그리고 진도군과 프랑스 소피의 고향 마을 간의 자매결연 서명식까지 이어졌어요. 소피와 가족들은 이 모든 환대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한국의 정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특히 소피는 진도의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백구를 통해 서로를 이해했죠. 환영식 후, 우리는 진도의 아름다운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백구를 그곳에 데려가고 싶었어요. 백구가 진정으로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요. 해안가에 도착하자 백구는 마치 해방된 듯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위를 뛰고 파도와 장난치고 바람을 맞으며 자유롭게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백구가 웃고 있어요. 소피가 기쁘게 외쳤습니다. 정말로 백구의 표정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나왔어, 진도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백구의 훈련사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진돗개의 정신, 한국의 혼을 세계에 보여준 자랑스러운 존재였죠. 민석 씨, 백구는 여기서 행복할 것 같아요. 엘레나가 말했어요. 우리는 소피가 슬퍼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소피가 백구의 행복을 위해 이곳을 선택했어요. 소피는 백구 곁에 앉아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어요. 백구는 여기가 좋아요. 소피가 말했습니다. 나는 백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백구를 보러 올 수 있잖아요. 그녀의 성숙한 마음씨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9살 소녀가 자신의 감정보다 백구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며칠 동안 소피와 가족들은 진도에 머물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어요. 그들은 진돗개 훈련센터를 방문하고 전통 음식을 맛보고 지역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백구는 항상 그들 곁에서 안내자 역할을 했죠. 마지막 날 소피는 백구와 함께 진도의 일몰을 보러 갔어요. 해가 바다로 천천히 저물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광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백구야, 난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소피가 백구를 안으며 말했어요. 너는 내 첫 번째 한국 친구야. 그리고 항상 내 영웅이야. 백구는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대답했죠.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와 가족들이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별은 아쉬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도군과 소피의 고향 마을은 정기적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에는 우리가 프랑스로 백구를 데리고 방문할게요. 저는 소피에게 약속했어요. 그때까지 백구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낼 거야. 소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꼭 다시 만나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백구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국경을 넘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준 세상을 바꿀 만큼 큰 용기와 사랑이 있었던 진돗개 백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